이제는 전화도 이렇게 접어서 플렉스. 고니야, 너 관종이니?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품격 있는 리뷰 고니TV의 곤입니다. 지난 Z 플립 영상 재밌게 보셨나요? 제가 욕심이 너무 과해서 언박싱, 꿀팁, 구매 혜택, 장점과 단점까지 정말로 모든 것을 다루는 바람에 영상 길이가 많이 길어졌습니다. 그런데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셨다면 정말로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멀티 윈도우 트레이, 플렉스 모드, 카메라, 배터리 관리, 수리 비용 등 뜨등탁 정말 유용한 Z 플립의 꿀팁만을 모았습니다. 단언컨대 오늘 제가 알려드리는 일부 정보는 카페나 유튜브 등 아무리 검색을 해보셔도 안 나오실걸요? 아직까지는... 그럼 오늘은 진짜 긴 말 필요 없이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꿀팁 첫 번째, 바로 멀티 윈도우 트레이 기능과 분할 화면 활용법이에요. 저는 Z 플립을 이렇게 이용하고 있는데요. 위아래는 분할 화면으로 유튜브를 띄워놓고 아래쪽에는 웹서핑, 웹툰, 다양한 작업이 동시에 가능합니다. 좌측을 보시면 이런 아이콘이 떠다니는데요. 자주 쓰는 앱들은 이렇게 미리 팝업으로 띄워놔서 바로 꺼내서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팝업 화면으로는 앱을 최대 5개까지 띄울 수가 있고요. 위아래까지 합치면 총 7개의 앱을 동시에 사용도 가능합니다. 다시 최소화하려면 하나씩 눌러도 되지만 좌측 하단에 앱 간 이동할 수 있는 이 아이콘을 누르게 되면 이렇게 금방 축소화가 됩니다. 다시 이 상태로 와서 필요할 때만 이렇게 꺼내놓고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정도면 윈도우 컴퓨터를 이용하는 것처럼 굉장히 편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를 이용하려면 멀티 윈도우 트레이 기능을 이용해야 하는데 노트에서 엣지 패널을 이용하듯이 화면 우측 부분, 이 부분을 이렇게 빼면 이런 화면이 나오게 됩니다. 이게 바로 멀티 윈도우 트레이라고 하는 기능인데요. 자주 쓰는 앱들은 이렇게 미리 설정을 해놨어요. 설정하는 법은 우측 하단에 점 9개 있는 아이콘을 누르고 이러면 내가 설치된 앱들이 다 나오게 되는데 좌측에 있는 트레이 편집을 눌러줍니다. 눌러주면 이렇게 즐겨찾기 앱들을 설정할 수도 있고 뺄 수도 있고요. 즐겨찾기 목록을 완성을 하고 저장을 눌러서 확인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우측 하단에 톱니바퀴 아이콘을 누르면 이렇게 멀티 윈도우 트레이를 끌 수도 있고 킬 수도 있으며 왼쪽, 오른쪽으로 변경도 가능하며 위아래로 이렇게 옮겨서 편한 위치에다 놓고 쓸 수도 있습니다. 다시 이 상태로 와서 위쪽에 있는 멀티 윈도우 앱 검색을 통해서 빠르게 실행시키고 싶은 앱을 실행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말이죠. 이 상태에서 검색을 하시고 팝업 창으로 꺼내 놓으려면 다시 검색을 하시고 이렇게 꾹 눌러서 가운데 부분으로 놔주세요. 이러면 팝업창으로 활용도 가능하니까요. 여러분들이 컴퓨터를 활용하시는 것처럼 편하게 관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주 쓰는 앱들은 즐겨찾기로 빼놓는다면 더욱더 편하겠죠. 쭉 빼서 팝업으로 띄울 수가 있는데 아이콘으로 이렇게 놔둘 수 있는 건 제가 확인해본 결과 12개까지는 확인됐습니다. 12개 이상도 가능한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정도도 충분하다고 생각하고요. 여러분들이 한 번 더 테스트를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아이콘들은 이렇게 하나하나씩 삭제할 수도 있고요. 이 아이콘들 묶여있는 거를 다시 이 상태에서 꾹 눌러서 삭제할 수도 있습니다. 이를 활용하면은 아이콘을 눌러서 하단부에는 웹서핑을 그리고 위에는 유튜브를 볼 수가 있으니까 다른 작업하시면서 무조건 고니TV는 감상할 수 있겠네요. 갸꿀? 이 뭔 개소리야! 지난 영상에서도 소개를 시켜드렸지만 이를 활용하면 게임하면서도 유튜브를 시청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유튜브로 공략을 보면서 게임을 한다면 엄청 편하겠죠. 몇 가지 테스트를 해봤지만 카메라를 기본 어플을 켜고 이렇게 촬영을 하면서 유튜브도 볼 수 있지만 아쉽게도 카메라와 카메라 앱을 키면 안 됩니다. 넷플릭스와 유튜브도 동시에 켰을 땐 안 되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되게 당연한 거죠. 꿀팁 두 번째는 프리스탑 힌지 활용법이에요. 프리스탑 힌지를 이용하면은 이렇게 무선 충전 패드 위에다 올려놓고 충전하면서 유튜브도 시청할 수 있고요. 저는 집에 와서 영상 편집을 하면서 이렇게 제 유튜브를 시청합니다. 이것도 활용하면 굉장히 좋겠죠. 특히 혼밥 먹을 때도 이런 거치대 케이스가 따로 필요가 없어서 정말로 편합니다. Z 플립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해요. 특히 셀카 찍을 때, 단체샷 찍을 때, 커플끼리 같이 찍을 때도 응용할 수 있는데요. 카메라를 이렇게 손바닥으로 들고 있으면 자동으로 찍히니 정말 편하겠죠. 영상 촬영도 이를 응용하면 더욱 활용성이 커집니다. 특히 대1인 크리에이터 시대, 골목식당 백종원 카메라처럼 맛집 투어 영상을 찍거나 테이블 위에다 올려놓고 안정적으로 영상 촬영도 가능합니다. 16:9 비율로 영상 촬영도 가능하기 때문에 유튜브를 촬영하시는 분들에게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게다가 아까 알려드린 분할 화면도 응용해서 카메라 앱을 아래쪽에 띄워놓으면
더욱더 활용성이 커지는데요. UFO 샷이나 각도를 달리하면서 찍을 때 위의 화면만 움직이면 되니까 안정적으로 촬영도 가능합니다. 셀카봉이나 삼각대를 활용하면 이런 모습이니까 리뷰 영상을 찍으시는 분들에게는 굉장히 좋겠네요. 특히나 전화할 때 꿀팁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프닝 때 보여드렸지만 여성분들은 화장을 하기 때문에 핸드폰 액정이 피부에 닿는 걸 굉장히 꺼려하시는데요. Z 플립은 이렇게 수화부 부분을 꺾어서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공공장소에서 작은 목소리로도 통화가 가능하니까 진짜 좋겠죠. 꿀팁 세 번째는 카메라예요. 사실 제가 3일 동안 사용을 하면서 굉장히 불만이었던 게 이 셔터음인데 소리가 굉장히 큽니다. 진짜 민망할 정도예요. 화면 전환할 때도 이렇게 소리가 큽니다. 너무 커서 이걸 어떻게 줄일 수 있을까 생각이 들다가 삼성이 문의해보니까 이건 따로 줄일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럼 노트 10 플러스 때 썼던 무음 카메라로 하는 앱을 활용해보자 라고 해서 설치를 했는데 아쉽게도 Z 플립에선 아직 적용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카페에서 알아보던 도중에 추천받은 앱은 무음이라고 하는 앱입니다. 이렇게 생긴 앱이고요. 당연히 무료고요. 앱을 깔아서 적용했더니 굉장히 잘 됩니다. 사용법은 구글 스토어에서 무음이라고 검색을 해주시면 이렇게 뜨게 되는데요. 이거를 설치해주세요. 무음 모드를 활성화하게 되면 접근성 권한 필요라고 뜹니다. 그래서 접근성 켜기를 누르면 이 화면으로 이동이 되는데요. 가운데 부분 설치된 서비스를 들어가 주세요. 들어가 보시면 세 번째 목록에 무음 프리라고 있습니다. 지금 사용 안함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를 사용 중으로 바꿔주세요. 그리고 다시 기본 카메라 앱에 들어가 보면 이렇게 사진을 찍어도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굉장히 좋죠. 동영상도 마찬가지로 셔터를 누르면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접은 상태에서 촬영도 한 가지 꿀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소프트웨어 업데이트가 되면서 변경 사항이 있습니다. 두 번 눌러서 카메라 앱을 켜는 거는 기본으로 들어가 있는데요. 이것도 만약에 나는 카메라 앱을 굳이 켜고 싶지 않다 하시면은 설정에 가셔서 측면 버튼이라고 검색해주세요. 들어가 보시면 이렇게 측면 버튼을 통해서 두 번 눌렀을 때 카메라 앱을 실행할 건지 빅스비를 실행할 건지 아니면은 내 개인 다른 앱을 실행할 건지 정할 수가 있습니다. 설치는 어플이 웬만하면 다 뜨니까요. 이거는 본인 편한 대로 설정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기본적으로 카메라 빠른 실행이 아직까지는 편해서 이렇게 실행을 하겠습니다. 측면 버튼을 길게 눌렀을 때도 전원 끄기를 할 건지 빅스비를 호출할 건지 이것도 설정 가능합니다. 제가 한번 꼭 눌러볼게요. 저는 빅스비로 해놨기 때문에 이렇게 빅스비가 뜹니다. 어차피 전원 끄는 거는 상단바를 내려서 우측 상단에 전원 아이콘을 누르면 전원도 끌 수 있고 다시 시작도 가능하니까 이 부분은 편의대로 잘 설정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다시 본론으로 들어와서 카메라 어플을 켜고 볼륨 버튼을 누르면 기본과 광각 렌즈로 찍을 수가 있는데요. 1.1인치 커버 디스플레이를 한번 누르게 되면 이렇게 화각이 바뀌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본과 광각으로 이렇게 바뀌는데요. 셀카를 찍을 때 특히나 유용하겠죠. 사진을 찍어보면 기본으로 찍었을 때는 이렇게 나오고요. 광각으로 찍으면 이렇게 나옵니다. 아쉽게도 인스타그램 감성의 해상도까지 밖에 지원이 안 됩니다. 16대9로 찍을 수가 없다라는 게 조금 아쉽네요. 하지만 인스타그램 찍으시는 분들 굉장히 이 부분은 좋은 기능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간 뒤에 후면 카메라로 찍었을 때 전면보다 화소가 좋기 때문에 좀 더 잘 나오는 게 확인됐거든요. 제가 기존에 많은 분들이 얘기하시는 게 볼륨키를 쭉 눌러서 그전에는 퀵테이크, 짧은 동영상 촬영이 가능했는데요. 이게 소프트웨어 업데이트가 되면서 빠졌습니다. 그래서 나는 퀵테이크처럼 동영상 촬영이 좋으신 분들은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하지 마세요. 제가 지난 영상에서 셔터 버튼을 길게 누르면 동영상 촬영이 가능하고 가상자리로 셔터 버튼을 누르면 연속 촬영이 가능하다고 말씀드렸는데요. 한 가지 기능이 더 있습니다. 좌측 상단에 톱니바퀴 아이콘을 눌러주세요. 안쪽에서 다양한 설정이 가능한데요. 가운데 사진 부분 가보시면 가장자리로 촬영 버튼 밀기가 있습니다. 이거 눌러보시면 고속 연속 촬영으로 할 건지 아니면 GIF 파일로 만들 건지 이렇게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GIF 파일은요, 일명 움짤이라고 그러죠. 이렇게 찍어보면 갤러리에 갔을 때 이런 식으로 재밌는 사진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다시 설정에 가보시면 셀피 화각 자동 선택이 있는데요. 원래 기존에 사진 찍을 때 화각을 넓히려면 버튼을 눌러서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인물이 하나 더 추가가 되면 이렇게 넓어집니다. 그래서 친구나 커플끼리 사진을 찍을 때 굉장히 유용하겠죠. 꿀팁 네 번째는 굴락이라고 하는 어플입니다. 정말 갤럭시 쓰시는 분들은 필수로 설치해야 되는 앱인데요. 그만큼 여러가지 좋은 기능이 많이 있는 앱이에요. 모양은 이렇게 생겼고 구글 스토어가 아니라 갤럭시 스토어에 가셔서 다운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기존의 노트 10 플러스 꿀팁에서도 제가 한번 자세히 소개를 시켜드렸죠. 아쉽게도 아직까지는 락스타, 퀵스타, 노티스타만 지원이 됩니다. 락스타는 말 그대로 잠금 화면을 여러분들이 편집해서 쓸 수가 있는 건데요. 이런 식으로 조절도 가능하고 배경화면, 시계, 아이템 등 여러분들이 커스텀해서
앱에서 쓸 수가 있습니다. 다양한 기능이 들어가 있으니까 여러분들 한 번씩 만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퀵스타는 인디게이터 아이콘을 표시할 수 있는 건데 기본적으로 상단바 위쪽에 인디게이터 표시가 굉장히 아이콘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솔직히 보기에도 깔끔해 보이지 않고 굉장히 좀 지저분해 보일 수가 있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꼭 필요한 기능, 통화 신호 세기, 알람, 음량, 와이파이 등 내가 필요한 부분만 켜놔서 이 아이콘 인디게이터 쪽에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노티스타는 말 그대로 여태까지 온 알림을 다 볼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안쪽에 들어가서 더블 클릭하게 되면 이렇게 바로 그 앱으로 들어가집니다. 개인적으로 노티스타는 활용을 잘 안 하고 있고요. 제일 좋았던 거는 퀵스타하고 락스타 정도가 되겠네요. 꿀팁 5번째. 자, 5번째는 빅스비입니다. 맨 처음에 우리가 핸드폰을 받으면 아마 빅스비가 작동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빅스비를 활성화 시켜줘야 됩니다. 사실 활용하지 않으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지만 있는 기능을 안 쓰는 것과 못 쓰는 것엔 큰 차이가 있으니까요. 맨 처음엔 홈 화면에 가면은 빅스비 아이콘도 없고 그리고 축소했을 때도 좌측으로 넘기면 기존에는 빅스비 홈이라고 떴는데 삼성 데일리라고 하는 새로운 기능이 들어갔습니다. 순간 없어진 듯 보였지만 설정, 측면 버튼 가신 다음에 아래쪽에 길게 누르기 했을 때 빅스비 호출하기가 있거든요. 기본값은 전원 크기 메뉴로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빅스비 호출하기로 눌러주시고요. 꾹 눌러서 빅스비를 활성화시켜주세요. 그럼 맨 처음 설정할 수 있는 창이 나오게 되는데 설정을 해주시고 빅스비를 활성화시켜주시면 됩니다. 아이콘으로도 이렇게 빼놓을 수가 있으니까 여러분 편의대로 맞춰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안쪽에 들어가 보시면 좌측 상단에 삼선 아이콘이 있는데 눌러보세요. 그러면 여기에 단축 명령어가 있어서 이런 부분도 한 번씩 눌러서 여러분들이 활용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다른 것보다 너무나 몸이 피곤할 때 하이 빅스비 아침 9시에 알람 맞춰줘. 마침 같은 알람이 있네요. 이런 식으로 특히나 몸이 진짜 피곤할 때 이 기능을 활용하시면 정말 좋습니다. 빅스비는 여러분 편의에 맞춰서 다양하게 활용해보세요. 꿀팁 6번째. 자, 6번째는 관리법입니다. 관리법 첫 번째. 이번에 Z 플립에선 힌지 부분이 나일론 섬유 솔이 들어가는 등 전작 폴드 때보다 많은 개선이 있었지만 충격이 얼마큼 강한지, 내구성은 얼마나 되는지 미지수입니다. 카페에서는 베젤 틈새에 먼지가 끼일 수 있는 확률이 있다고 언급했는데요. 아직은 소비자가 더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디스플레이는 UTG라고 해서 울트라신 글라스 소재인데요. 폴리머 소재보다는 딱딱한 느낌이지만 지금 후기를 봤을 때는 손톱 찍힌 자국 등 날카로운 물건에 닿지 않게 최대한 조심해야 하며 손톱 기신 분들은 특히나 더 조심해야 됩니다. 주머니 속은 최대한 먼지 없는 상태로 깔끔하게 유지해야 하며 자동차 키, 카드, 이어폰 등 한 곳에 같이 놓지 마시고 최대한 Z 플립만 주머니 속에 넣길 바랍니다. 아직은 추워서 이런 외투를 많이 입으실 것 같은데요. 안쪽 주머니도 아무것도 없게 놓은 다음에 Z 플립만 넣길 바랍니다. 관리법 두 번째, 자동 재시작 기능을 활용하시면 좋습니다. 이게 뭐냐면 여러분 그거 아시나요? 핸드폰을 들고 다니는 컴퓨터라는 거. 최신형 컴퓨터라고 하더라도 한 번도 재부팅을 하지 않고 계속 켜놓기만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속도는 빠르게 느려질 겁니다. 그래서 관리가 필요한데 여러분들에게 자동 재시작 기능을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이를 설정하시면 내가 원하는 시간, 주로 잠자는 시간에 핸드폰이 알아서 재부팅을 해줍니다. 방법은 설정에 들어가셔서 자동 재시작을 입력해주세요. 그러면 안쪽에 이렇게 이런 화면이 뜨게 되는데 원하는 날짜와 시간을 설정해주시면 끝이에요. 이제는 핸드폰을 따로 내가 재부팅하지 않아도 되니까 굉장히 편하겠죠. 관리법 세 번째. 자, 세 번째는 배터리 관리입니다. 아시겠지만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단점으로 배터리 용량에 대해서 언급했었죠. 3300mAh면 노트 10 플러스와 비슷한 크기의 디스플레이를 구현하는 데는 굉장히 좀 많은 제약이 걸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배터리 관리를 해주셔야 되는데 상단바를 쭉 내려서 배터리 관리 모드 최저가를 오랫동안 나가실 때는 꼭 사용해주세요. 눌러보게 되면 AOD, Always On Display, 끄기, CPU 속도를 70% 제한하기 등 다양하게 설정을 할 수가 있고요. 이걸 원치 않으시면 이렇게 끄실 수도 있습니다. 참고로 AOD는 1.1인치 커버 화면에 뜨는 게 아니라 똑같이 화면을 껐을 때 이런 식으로 노트처럼 AOD 화면이 활성화가 됩니다. 솔직히 거의 접어서 다니기 때문에 AOD는 딱히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적용을 다 눌러서 최적화를 시켜줄 거고요. 어차피 AOD를 끄더라도 이렇게 1.1인치 디스플레이로 간단한 정보, 알림 등 확인이 가능하니까요. 추가로 1.1인치 화면으로 전화를 받는 건 물론이고요. 카톡도 간단하게 확인도 가능합니다. 알람에서 아이콘을 눌러서 휴대폰을 열면 이렇게 해당 앱으로 바로 들어가게 됩니다. 한 가지 더 여러분들에게 추천드리고 싶은 모드는 이렇게 다크 모드를 쓰는 거예요. 다크 모드의 활용법은 이미 수많은 분들이 언급했으니까 제가 추가로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결론적으로 기본 이 모드보다는 배터리 효율성이 좋아진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방법은 상단바를 내려서 오른쪽으로 넘기면 다크 모드가 있는데요. 기본적으로는 이런 모드죠. 화이트로 굉장히 좀 밝은 느낌인데 배터리 효율성을 더 좋게 하기 위해서는 다크 모드를 눌러서 전체
전체적인 테마를 어둡게 해주세요. 신기한 거는 카톡도 이렇게 다 적용이 되고요. 유튜브에 들어가도 이렇게 블랙 모드로 적용이 된 모습입니다. 아무래도 이런 부분이 굉장히 많이 편의성이 좋아진 모습을 이번 Z 플립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가 꿀팁으로 한 손 조작하는 꿀팁도 알려드릴게요. 아무래도 노트 10 플러스도 그렇고 Z 플립도 그렇고 세로 길이가 굉장히 길기 때문에 손이 작으신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한 손 조작하기가 굉장히 힘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손 조작 모드가 필요한데요. 방법은 홈 화면을 이렇게 쓸어내리면 한 손 조작 모드가 활성화가 됩니다. 다시 전체 화면으로 돌아가려면 검은 화면을 아무데나 눌러주세요. 기본값은 이렇게 되어 있고요. 설정에 들어가신 다음에 한 손 조작 모드를 눌러서 안쪽에 들어가 보시면 제스처로도 이렇게 한 손 조작 모드를 사용할 수 있고 홈 버튼을 2번 눌러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건 여러분들 편의대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저는 이렇게 한 손 조작을 굉장히 쉽게 숙달돼서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저처럼 손톱이 거의 없으신 분들에게 좀 추천드리는 방법이에요. 손톱이 기신 분들은 지금 카페에서 보니까 여기 세 번째, 네 번째 손가락을 여기 틈새로 넣어서 이렇게 벌린다고 하는데 하시다 보면 본인만의 노하우가 생겨서 여러분이 연습만 조금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엄지를 이 틈새에다 놓고 이렇게 쭉 밀어서 이렇게 옵니다. 프리스탑 힌지이기 때문에 탄성이 없어서 이런 식으로 몇 번 하다 보면은 굉장히 편하게 한 손으로 열고 닫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열고 닫으면 내구성 부분도 걱정하실 것 같은데 이번에 Z 플립은 UTG 소재가 들어갔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선 약간 좀 강점이지 않나 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손톱이 기신 분들은 그냥 안전하게 양손으로 여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노트 10 플러스에 기본 제공이 됐던 25W짜리 고속 충전기가 있어요. 자, 이렇게 두껍게 생긴 게 25W 노트 10 플러스에 들어가는 기본 충전기고요. 이렇게 작은 게 Z 플립 15W 충전기입니다. 그래서 크기 비교가 꽤나 되죠. 이쪽은 이제 C타입이고 여기는 USB 포트입니다. 이런 차이가 있는데 충전기를 두 개 다 쓰기 그래서 삼성에다 문의해보니까 25W짜리 고속 충전기로 Z 플립을 충전해도 전혀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25W 충전기 있으신 분들은 굳이 요거 15W 하나 더 놓고 쓸 이유가 없는 거죠. 꿀팁 7번째 마지막 꿀팁은 바로 보호 필름과 수리 비용이에요. 오늘 오전에 필름을 부착시키기 위해서 저희 집 근처에 있는 문정 삼성 서비스 센터에 가서 필름 부착을 부탁드렸는데요. 당연히 비용은 0원이고요. 굉장히 깔끔하게 부착을 시켜주셔가지고 너무나 만족합니다. 여러분 필름을 붙인 상태였는데 모르셨죠? 단 필름 무산 부착은 1회만 가능하고요. 나중에 추가로 부착을 시킬 때는 12,000원 정도가 든다고 하네요. 그리고 수리 비용도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수리 비용도 알려드릴게요. 액정 파손 시에는 수리 비용이 57만원 정도 드는데 Z 프리미엄 서비스로 70%가 지원이 되니까 자부담은 한 17만원 정도만 내시면 되고요. 배터리는 위아래 3300mAh 듀얼 배터리가 들어가는데 배터리 교체 비용도 물어보니까 약 52,000원 정도 든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Z 플립의 꿀팁을 만나보셨는데 어떠셨나요? 지난 영상에서도 제가 꿀팁을 몇 가지 알려드렸는데 솔직히 그 영상을 처음부터 다 보라고 하기에는 제가 양심이 조금 찔려서 너무 죄송하니까 지난 영상에서는 이 타임라인으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전 또 Z 플립의 유용한 꿀팁을 알게 되면 재미있게 영상을 만들어서 찾아올 테니까요. 다음 영상도 기대해주세요. 자,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띠링띠링 알람 설정까지는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그럼 전 또 다음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품격 있는 리뷰 고니TV의 고니였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또 다음에 뵐게요. 빠잉!